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픈CL 메모리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디바이스 메모리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메모리, 글로벌 메모리, 컨스턴트 메모리, 로컬 메모리, 프라이빗 메모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메모리인데, 오픈CL 쪽에서 이제 고려하는 글로벌 메모리란 무엇인가? 바로 커널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워크 아이템들, 즉 전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워크 아이템들이 바라볼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 그대로 글로벌한 모든 워크 아이템들한테 글로벌한 그런 이제 메모리 영역을 이제 글로벌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게 오픈CL 메모리 모델에서 정의하는 글로벌 메모리예요. 모든 워크 아이템들이 바라볼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는 영역. 이 그림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호스트 메모리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호스트 메모리에서 이제 호스트 쪽에서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바로 호스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이 글로벌 메모리에 이제 리드 라이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해는 여러분들이 오픈CL 예제 코드를 보면서 여러 번 봤을 테니까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지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CL 함수를 통해서 호스트 메모리와 글로벌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CL C 랭귀지를 사용해서 오픈CL 커널을 작성할 때 어떤 변수가 글로벌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선언하냐면은 이런 식으로요. 앞에 이제 어드레스 스페이스 퀄리파이어에서 언더바 2개 글로벌 또는 요거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글로벌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어떤 변수가 포인터 변수인데 플로트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 변수다. 근데 그 데이터들이 글로벌 메모리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어떤 메모리 영역에 대한 포인터인데 그 데이터들은 플로트다. 근데 그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바로 글로벌 메모리에 존재한다. 하는 그 글로벌 메모리 영역의 데이터를 이러한 포인터 변수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글로벌 메모리인데, 그럼 이 글로벌 메모리를 우리 한번 이거는 이제 오픈CL 쪽에서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정의하는 자신들이 바라보는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이제 글로벌 메모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특정 GPU에서는 이제 이 글로벌 메모리를 이제 매핑을 해줘야 돼요. 자신들이 이제 제공하는 GPU에서 제공하는 여러 이제 메모리 컴포넌트들 중에 어떤 부분을 글로벌 메모리에 이제 매핑을 해줄 건가. 그래서 이 그림은 좀 이렇게 작게 축소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레이디온의 베가 아키텍처,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NCU, 컴퓨트 유닛들이 이렇게 있고요. 컴퓨트 유닛들이 쭉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2 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멀리 이제 그래픽 메모리, 디바이스 메모리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글로벌 메모리는 이제 사이즈가 커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일반적으로 커야 되기 때문에 오프칩 메모리에 이제 매핑이 됩니다. 오프칩 메모리에 이제 매핑이 되고요. 이제 GPU 같으면 이제 GPU 메모리, 디바이스 메모리, 그래픽 메모리, 굉장히 요즘 사이즈가 몇 기가씩 하는 그런 그래픽 메모리에 이제 글로벌 메모리가 매핑이 되고요. 대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PU에서는 오프칩 메모리인 그래픽 메모리를 액세스 하는데 레이턴시가 발생하니까 이런 캐시, L2 캐시를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레이턴시를 줄이려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보편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GPU에서는 이제 캐싱을 하면서
그 글로벌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글로벌 메모리는 오프칩 메모리, 이제 그래픽 메모리에 이제 보통 이제 매핑이 된다는 사실 이제 기억하기 바라고요. 뭐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픈C의 예제 코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이제 컨스턴트 메모리인데요. 이제 오픈CL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컨스턴트 메모리는 이제 글로벌 메모리 영역에 잡히는데, 근데 이 영역에 있는 그 값들은 항상 그 커널이 수행하는 동안에 컨스턴트 상수값으로 남아 있는 그러한 메모리 영역, 즉 글로벌 메모리와 동급의 그 메모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의 그 영역의 값들은 그 하나의 그 커널이 수행하는 동안에 상수로 남아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메모리 영역이 컨스턴트 메모리 영역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커널을 수행하는데 오픈CL 쪽에서 이제 웨이브 프론트 단위로 심드 형태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 웨이브 프론트 단위로 심드 형태로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IDNA 아키텍처 같으면은 32개의 워크 아이템으로 구성된 웨이브 프론트 단위로 심드 형태로 처리가 되는데, 각각의 그 워크 아이템에서 예를 들어서 파이라는 값을 가져다 뭐 계산하자 그래요. 그래서 파이라는 변수를 액세스하죠. 근데 파이는 상수값이잖아요. 3.141592 하는. 그러니까 32개의 그 웨이브 프론트들이 동시에 같은 파이 값을 액세스하게 되겠죠. 심드 형태로 처리가 되니까 어느 한순간에 파이라는 값을 가져오려면 31 웨이브 프론트 안에 있는 32개의 워크 아이템들이 동시에 파이라는 값을 갖고 와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볼 수도 있죠. 파이라는 값이 32개의 그 워크 아이템으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파이라는 값은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상수값들을 이런 컨스턴트 메모리라는 영역에다 모아놓고 하면 더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모든 그 워크 아이템들이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 상수값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메모리 영역이 컨스턴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 퀄리파이어는 언더바 컨스턴트 또는 컨스턴트 그래서 플롯 필터. 이제는 앞에 거랑 다른 건 뭐냐면은 글로벌이 아니라 컨스턴트를 했을 때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필터가 어떤 뭐 글로벌 메모리급의 그 메모리를 액세스 하는데 이 값은 상수다라는 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트 쪽에서 관련된 메모리 영역을 에로케이션 받아서 거기에다가 해당하는 상수값을 이제 올려놔야 되고요. 그러면 그 글로벌 메모리와 컨스턴트 메모리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이제 이런 컨스턴트 메모리인 경우에는 뭐 실제로 이제 피지컬하게 어떤 특정 디바이스에서 이제 이 컨스턴트 메모리를 이제 구현을 할 때는 이 영역은 굉장히 자주 액세스하면서 상수값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그 그래픽 메모리의 메모리를 에로케이션 받아서 다른 글로벌 메모리와 같이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컨스턴트 메모리인 거는 어떤 그 디바이스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캐시를 붙여갖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 컨스턴트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GPU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컨스턴트 메모리에 대해서는 좀 더 캐시를 사용한다던가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컨스턴트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어떤 특정 GPU에서 매핑해 줄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 메모리와 이제 컨스턴트 메모리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로컬 메모리. 로컬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컨버전 예제 코드요. 가우시안 필터링하는 컨버전 필터 예제 코드에서 여러분들 이제 사용을 해봤죠. 로컬 메모리. 그래서 오픈CL에서 이야기하는 로컬 메모리는 뭐냐면은 워크 그룹당 배정이 되고요. 즉 하나의 컴퓨트 유닛에서 현재 액티브한
각각의 워크 그룹당 배정이 되고요. 그 워크 그룹 안에 있는 워크 아이템들이 서로 볼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워크 그룹에 할당된 그 로컬 메모리를 그 워크 그룹 안에 있는 그 모든 워크 아이템들이 볼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영역이 이제 로컬 메모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퓨트 유닛당 그 로컬 메모리가 이렇게 이제 그 대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워크 그룹이 동시에 액티브 돼서 수행이 된다 그랬을 때 각자 자신의 워크 그룹에 할당된 그 로컬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그 워크 그룹에 있는 워크 아이템들이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메모리가 이제 로컬 메모리라고 뭐 우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로컬 메모리는 실제로 이제 GPU에 어떻게 그 매핑이 될 건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해서 요 오픈CL 쪽에서 그림에서 컴퓨트 유닛당 그 로컬 메모리가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되는데 배정이 되는데 요거는 그 앞에서 본 그 베가 아키텍처에서 하나의 NCU 즉 컴퓨트 유닛의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된다고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그 컴퓨트 유닛 NCU 안에 요게 이제 로컬 데이터 쉐어라는 에론 캐시급의 그 속도를 제공하는 굉장히 빠른 그런 이제 온칩 메모리가 있다 그랬죠. 로컬 데이터 쉐어. 바로 이 로컬 메모리가 그 GPU, 이 GPU인 경우는 여기에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컴퓨트 유닛당 64KB 그 로컬 데이터 쉐어라는 아주 고속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32개의 뱅크로 구성된 그 메모리 영역이 있어서 이 프로세싱 엘리먼트들이 글로벌 메모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 메모리 영역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 GPU인 경우에는 오픈CL의 로컬 메모리는 바로 여기 로컬 데이터 쉐어하고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이 영역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면 그런 어떤 캐퍼빌리티가 있다 그러면 디바이스 GPU가 그런 캐퍼빌리티가 있다면 온칩 메모리 훨씬 그 레이턴시도 작고요. 그 다음에 밴드위드스는 훨씬 높은 뭐보다 글로벌 메모리보다 높은 그런 영역 온칩 메모리에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이 디바이스가 그러한 캐퍼빌리티가 될 때 얘기고 뭐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PC GPU에서는 다 뭐 그런 게 되겠죠. 근데 모바일 GPU인 경우에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그런 모바일 GPU인 경우에는 어떤 그 모바일 GPU는 쉐어드 메모리 영역이 좀 소량이나마 제공이 돼요. 근데 또 어떤 그 모바일 GPU는 이 쉐어드 메모리 이 영역이 그 로컬 데이터 쉐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영역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로컬 메모리를 잡았을 경우에 그게 어디로 매핑되냐면 글로벌 메모리에 매핑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로컬 메모리를 사용할 이유가 없죠. 이 로컬 메모리가 피지컬하게 하드웨어에 뭐 그래픽 메모리, 오프칩 메모리인 그래픽 메모리에 매핑이 된다면 사실 뭐 로컬 메모리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그 모바일 GPU인 경우에는 이 로컬 메모리를 온칩 메모리인 여기서 로컬 데이터 쉐어 역할을 해주는 아주 고속의 메모리에 매핑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뭐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오픈CL을 가지고 뭔가 심드 병렬성을 가진 그런 계산들 전형적인 게 이미지 처리, 동영상 처리 하는 그런 거를 오픈CL에 가속할 때 내가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뭐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 장착한 그 모바일 GPU에 그 로컬 메모리가 어디로 매핑되는지 바로 이러한 그 로컬 데이터 쉐어 역할을 해주는 고속의 메모리가 제공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로컬 메모리를 사용했을 경우 뭐 더 느려지겠죠. 쓸데없는 왜냐면 로컬 메모리가 오프칩 메모리인 그래픽 메모리에 매핑이 된다면 굳이 로컬 메모리를 뭐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오픈CL의 메모리 모델과 내가 사용하는 GPU의 그
아키텍처, 메모리 아키텍처를 잘 이해를 한 다음에 각자가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C의 이제 커널 관점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로컬 메모리 영역을 여기 두 개 이제 포인터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그 로컬 메모리 영역을 지칭하고 있는데 요 앞에 거는 로컬 메모리를 다이내믹하게 알로케이션 한 경우고 요 밑에 거는 로컬 메모리 영역을 스태틱하게 알로케이션 한 예예요. 둘 다 앞에 address space qualifier 언더바 로컬 또는 로컬을 써서 이 변수들은 로컬 메모리 영역에 대한 변수다, 포인터 변수다 라고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쉬운 거, 이게 스태틱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커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컴파일 타임에 커널 프로그램 컴파일 타임에 몇 바이트의 로컬 메모리를 워크 그룹당 할당을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겠죠. 이거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스태틱하게 이제 로컬 메모리에 대한 포인터를 선언하는 거는 컴파일 타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이제 필요로 하는구나 워크 그룹당을 알 수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이 로컬 메모리 몇 바이트를 사용하는지는 커널을 런치할 때 여러분들 호스트 쪽에서 cl inq and range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커널을 런치하잖아요. 커널을 이제 수행을 시키잖아요. 그때 바로 이 로컬 메모리가 몇 바이트를 필요로 한다 하는 그 값을 아규먼트로 이제 넘겨주게 돼요. 넘겨주게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봤으면 좋겠냐면 우리 가우시안 필터 예제 코드 있죠. 컨볼루션 그거요. 거기서 이제 커널을 런치할 때 cl inq and range 그 부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러면은 커널을 런치할 때 블럭당 몇 바이트의 로컬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거기서 이제 확정을 해서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커널을 컴파일할 때, 커널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는 블록당 워크그룹당 로컬 메모리가 몇 바이트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커널을 런치할 때 실제로 런타임 중에 cl inq 함수를 통해서 이제 커널을 런치할 때 그때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워크그룹당 몇 바이트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로컬 메모리를 알로케이션에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private memory.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싱 엘리먼트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워크 아이템의 고유한 워크 아이템의 프라이빗한 메모리 영역. 그걸 우리가 이제 private memory라고 이제 private memory 영역이라 그런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특정 워크 아이템에서만 볼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옆에 있는 설사 같은 워크 그룹 또는 같은 웨이브 프론트에 있는 워크 아이템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메모리 영역은 볼 수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아주 프라이빗한 메모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프라이빗 메모리는 레지스터에 매핑이 되죠. 그래서 여기 베가 아키텍처의 하나의 컴퓨트 유닛에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레지스터 파일들이 있죠. 레지스터 영역, 레지스터 파일 영역, 가장 값비싼 그리고 가장 좋은, 가장 유용한 그렇지만 가장 메모리 비용이 비싼 그런 레지스터 파일 영역에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메모리가 이제 매핑이 되죠. 그래서 프라이빗 메모리에 할당되는 오픈C의 관점에서 프라이빗 메모리에 할당되는 변수들은 바로 이제 이런 레지스터하고 이제 매핑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데, 근데 레지스터라는 건 굉장히 제한된 양만 있는 그런
그 리소스이기 때문에 어떤 커널, 하나의 커널 인스턴스에 할당이 된 레지스터의 개수가 충분치 않으면은 모든 그 프라이빗 메모리에 가는 그런 그 데이터들이 레지스터에 매핑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뭐 우리가 보통 레지스터 스피드이라고 그러죠. 일부는 더 그 속도가 느린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메모리 같은 오프칩 메모리에 그 매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런 그 하나의 그 워크 아이템에서 사용하는 프라이빗 메모리 영역에 그 할당이 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변수들을 다 레지스터에다 놓고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속도가 빠를 텐데 레지스터 개수가 제한이 있어서 일부 변수들은 뭐 오프칩 메모리인 글로벌 메모리 영역에다가 뭐 매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됐다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내가 커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가급적 그 커널 프로그램이 좀 적은 개수의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면 뭐 더 좋겠죠. 그래서 뭐 그러한 뭐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커널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어떠한 변수들이 이제 프라이빗 메모리로 가는지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어떤 커널 함수가 있고요. 또 커널에서 또 호출하는 그 non 커널 함수들이 있죠. 그런 그 커널 함수나 그 non 커널 함수들 중에 이런 어드레스 스페이스 퀄리파이를 사용하지 않고 선언된 변수들, 우리가 로컬 변수들이죠. 함수의 로컬 변수들.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메모리로 이제 할당이 됩니다. 로컬 어떤 커널 함수, 그다음에 커널 함수에서 호출하는 그런 함수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함수들의 그 로컬 변수들, 거기서 선언되는 로컬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메모리 영역으로 할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들이 있죠. 그 아규먼트 변수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메모리에 할당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코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명확하니까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함수들의 뭐 주로 이제 로컬 변수들, 그다음에 함수의 아규먼트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 프라이빗 메모리 영역에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레지스터에 매핑이 되는데 레지스터의 개수가 충분치 못하다면 일부 변수들은 오프칩 메모리인 뭐 그래픽 메모리 그리고 뭐 글로벌 메모리가 거기에 매핑이 되잖아요. 그 영역, 굉장히 메모리 레이턴시가 높은 그 영역에 프라이빗 메모리 영역에 할당된 그 변수들을 거기다가 매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